자, 개념편부터 질문 받으면서 시작할 거고요. 문제는 그렇듯이 개념편에서 질문하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개념편에 질문 없어요? 115쪽에 4번이요. 무게중심 문제. 네, 다른 학생들은 125페이지에 4번 문항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어디에 무게중심이라는 좌표를 그리시고, 네, 무게중심을 지나는 평행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죠. 근데 이제 평행선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 이름 적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EF랑 BC가 평행한 거여서 AG 대 GD의 비율이 AF 대 FC의 비율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 길이 값을 우리가 2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길이 값이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삼각형 ADC는 2분의 1 삼각형 ABC죠? 이건 따로 얘기 안 해도 되죠. 어차피 20개를 길이 같으니까 당연히 반으로 쪼개질 거고. 그 결과 우리는 36이라고 할 텐데, 얘가 2대2로 쪼개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삼각형 ADF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2 삼각형 ADC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맞아요? 3 중에 2만큼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24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삼각형 ADF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문제에서 물어본 GDF라고 하는 녀석은 3 중에 1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삼각형 ADF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8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됐어? 없어 지금? 머리 그만 빗고. 또 하나 질문 없냐? 113쪽 21번. 123쪽이요. 몇 번? 21번. 21번. 무게중심 문항. 주영이는 113페이지 21번 보는데,
지랄 같다 그랬지 항상.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FG이죠. B가 중선이죠. 그치? 무게중심이 쌓였기 때문에 중선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중선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AE와 BC의 길이는 같은 거죠. 근데 F2하고 BC가 평행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성에서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F와 FD의 길이도 같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삼각형 GBD는 삼각형 GEF라고 하는 이 삼각형과 닮은 관계성을 갖고 있는데 BG 대 EG의 비율이 2대 1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2대 1이 되시는 거죠. 이걸 갖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GD는 EA, FG는 A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EA, 여기를 A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 FD는 3A의 값을 갖게 되고 이 녀석이 A, F의 길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가 3A. 그러니? 이 그림에 따르면 6A, AD의 길이인 6A가 문제에서 24라고 줬으니까 A 값은 4죠? 따라서 FG의 길이도 3입니다. 됐을까요? 이해돼? 또 더 질문 없어? 여기 끝? 모두 끝? 아니면 안 풀어왔어? 풀어왔는데 없다고? 채점만 안 하고 아니고? 안 했지 너 또? 네. 미쳤어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지? 안 내려갈 거야? 근데 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뭘 맞고 뭘 틀린지 모르고 있잖아 계속. 자기 끝나가는데. 자, 너희들 공부 학원에서 어떻게 뭐 시켜줘? 공부를 하는 걸 알고 주는 거지. 너네 안 참고 공부를 시키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좀 시켜야 돼. 전에도 얘기했잖아. 너네 지금부터 하면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뭐 올라가는 것까지는 돼. 다. 근데 해야지. 본인이 해야지. 그렇게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는데. 대학교 가시면 학교 시험 볼 때 몇 문제 보는 혹시 한 학기에 몇 페이지 정도 책을 보는지 아세요? 너네 지금 갖고 있는 책은 몇 페이지짜리냐? 개념용 두 개 다 합쳐봤자 200페이지 정도죠? 300페이지 안 되잖아. 그렇죠? 300페이지 되려나? 선생님이 수업 들은 것 중에서 최악의 수업은 1200페이지짜리였어요.
책이 1200페이지. 한 학기의 시험.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수업을 들었던 수업인데 1200페이지를 보고요. 문제는 일주일에 3시간씩 단 한 번 수업합니다. 대학교 올라가시면 너네가 수업 시간 중에 가장 긴 게 3시간짜리예요. 일주일에. 그러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4개월이잖아. 그럼 한 달에 4주 정도 되겠죠? 그치? 오늘 16번이지? 중간에 4주 좀 넘는 날짜 몇 개 더 합치면은 4주에서 뭐 16번, 16주에서 17주 정도 되죠?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야 되니까 15주 되죠? 그럼 15번 수업하지? 1600페이지, 하루에 100페이지씩 진도 나가는 거. 한 번 수업하고 나면 100페이지 지나고 나갔어. 그러고 중간고사가 그러면 600페이지, 기말고사가 600페이지. 문제는 책이 영어로 써있죠. 심지어 한국말로는 읽지도 못해요. 16페이지 읽는 것도 힘들어. 영어를 해석하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 그 1학년 1학기 때 수업 들었거든. 1학년 1학기 때 수업 들었지. 처음에 첫 수업이 그거야. 이게 학교 필수, 뭐라고 하냐, 전공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 몇몇 과목들이 정해진 게 있어. 필수 과목이. 그래서 애들하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었어. 10명이서. 우리는 50명짜리 한 클래스였거든. 과에 50명 있었거든. 애들 10명이서 그 스터디 그룹 만들어가지고 10페이지씩 번역하는 거야. 수업 끝나고 나면 10페이지씩 번역본 갖고 와가지고 서로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내용 다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학교 선생님 수업한 거 하고 거기서 더 필요한 것들 더 정리하고. 그러지 않으면 수업이 안 돼.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좀 가지셔야 돼. 계속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자, 파워편, 유형편 질문 받아야죠? 유형편은 부사에서 98이 주형일 거네. 부사에서 98.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82에서 86. 얘기해봐. 뭐 있어? 유형편 질문. 종이 없었어? 주어도 없어? 페이지 77번. 근데 이거는 지금 배운 거잖아. 똑같은 문제야. 지금 한 거랑 똑같아요. AH 대 HG 대 GD의 비율이 3대 1대 2가 되겠지. 이 문제니까. 3대 1대 2가 될 것이고, 그러면 HG의 길이값은 1이니까 3cm가 될 거고. 완전히 똑같지, 이거랑. 다른 건 어떻게 써보면? 84쪽 응? 84에 83번. 그림을 눈에 좀 익혀야 찾지. 네. 주영이는 97페이지
97페이지 19번. 이거요. 3등분점. 3등분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점이 위 어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점을 잡고.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쉬워. 그림을 잡으면 이제 문제를 어렵게 보니까 힘든 거고, 사실 이 문제는 잘 봐요. 삼각형 ABC만 봐. 그러면 얘 중선이죠. 얘도 중선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무게 중심이 F인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만큼의 넓이 값은 삼각형 FEC는 6분의 1 삼각형 ABC인 거죠. 그러면 ABC의 넓이만 구하면 얘 넓이가 끝나겠지. 됐어? 근데 ABC 넓이 값이 뭐라고 했어? ABC가 27이라고 했어. 그러면 삼각형 ADC는 ABC에 비해서 밑변의 길이가 3분의 2만큼 줄었으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18, 얘가 3대1. 간단하게 그림이 그냥 어려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저희 무게중심을 숨겨놓은 문제입니다. 자, 또 있으면 얘기하세요. 다른 거 질문할 거 없어요? 우리가 86까지 줬잖아요. 그러니까 87페이지부터 해오시면 됩니다. 8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89까지는 당연히 해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영이도 마찬가지고, 주영이는 98까지 줬으니까 99부터 있는 실전 테스트 문제를 다 해서 갖고 와요. 그렇지?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하던 경우의 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원래 사건의 사건의 가지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건은 어떤 동일 조건에서 행한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녀석의 가지수, 얘가 우리는 경우의 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보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합의 법칙과 부가 법칙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는 합의 법칙 쓰고 부가 법칙 얘기했지만
실제는 고배법칙부터 이해하시는 게 더 쉽고요. 고배법칙은 언제 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또는 연속적 또는 연관성이 있으면 우리가 고배법칙을 쓴다고 했고, 합의법칙이라고 해서 더하는 애들은 당연히 고배법칙이 아니면 을 쓰기 때문에 동시에 안 일어나시거나 거의 안 일어나고 연속적으로도 안 일어날 것이고 연관성도 없으면 우리 뭐한다? 더해서 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좀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고배법칙은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and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즉 우리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거면 타 보니까 and로 연결되죠. 그러면 고배법칙을 사용합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거면 연결을 하는 걸 영어로 또는으로 연결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되는 어떠한 사건들은 합의법칙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됐니?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그래서 일단 요거에 관련된 간단한 문항부터 좀 보고 문제풀이를 좀 풀어보고 뒤에 얘기를 더 하도록 하죠. 자, 필수 문제 1번부터 볼까요? 필수 문제 1번. 주사명을 던질 겁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3일 배수가 나온다 라고 하면 3일 배수라는 건 3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죠. 됐니? 근데 경우의 수는 그거의 가지수를 의미한다고 했지. 됐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다. 이해돼? 2번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육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하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6일 수 있죠? 맞니? 그럼 이런 애들은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좋아해야겠니? 예진이도 이해됐어? 잠깐만. 이거 까먹어서 얘나구나. 미안해. 얘나 이해됐어? 자, 필수 2번으로 갈까요? 밑에 있는 문제 당연히 풀어오셔야 되고요. 자, 1,500원짜리 갖고 1,500원을 지불을 할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100원짜리가 10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원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불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물어봤습니다. 됐어?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경우의 수는 고배법칙과 합의법칙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은 가장 근본적인 건 그냥 졸라 셉니다. 열심히 센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하냐면 수형도라는 걸 그려요. 근데 얘는 사실 수형도를 그리기 좀 어렵고요. 수형도는 뭐 가지나무 그림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어렵고 얘네들 같은 경우 표를 그려서 정리를 하죠. 자, 음료수 값을 지불을 할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1,500원을 지불할 것이냐라는 걸 고민을 할 거고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몇 개 내냐라고 얘기하는 걸 쭉 정리를 할 겁니다. 이럴 때는 보통은 가장 지금 금액이 큰 애들을 다 내는 것부터 생각해서 하나씩 줄여갑니다. 그러면 500원짜리 3개를 내고 100원짜리를 안 내는데요. 막 1,500원 지불했죠? 됐니? 그럼 얘를 2개로 줄이면 하나를 줄여서 1,000원짜리, 500원짜리로 1,000원을 내면 100원짜리로 500원을 지출해줘야 되는 거죠. 됐니? 500원짜리를 하나를 내면 나머지를 100원짜리로 1,000원을 지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근데 갖고 있는 100원짜리 개수가 10개가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몇 가지? 3가지 방법으로 지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근데 두 번째, 동전은 각각 1개 이상 사용하여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동전은 하나 이상 사용한다는 건 얘를 빼겠다는 소리죠? 얘네들만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2가지가 되겠죠. 다음 이해됐어? 얘는 이거부터는 알아들어야 돼 이제. 필수 문제 3번으로 갑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한 거는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필수 7번까지에 대한 133페이지가의 내용을 다 설명하고 지금 하는 거라서 그냥 여기서 쭉 다 문제 풀 거예요. 필수 3번을 보시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교통편으로 비행기가 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비행편이 5가지, 그 다음에 기차가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고배고치기냐 하배고치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and냐 or냐라고 했어요. 비행기 또는 기차죠. 비행기 or 기차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을 영어로 하자면 굳이 or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얘네를 하배고치기를 쓰시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생각하면 비행기와 기차를 동시에 탈 수 없고요. 비행기와 기차를 연속적으로 탈 수 없고요. 비행기 탄다고 기차편이 없어지지 않죠.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의업체를 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치? 자, 필수 문제 4번. 1부터 C20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온다. 6의 배수는 6과 12에 2가지가 있는 거죠. 18까지 있구나, 3가지는. 됐어요? 7의 배수는 7과 14가 있는 거죠. 됐니? 이 문제에서 6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42가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6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는 지금 현재 20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없단 말이야. 동시에도 안 되고 연속적으로 연관성도 없을 거라서 얘네들 이 세 가지와 2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됐니? 자, 필수 문제 5번을 넣을게요, 이제.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가 3종류가 있대요. 햄버거 가게 나오겠대, 3종류밖에 없으면 어떡해. 음료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햄버거와 음료를 각각 하나씩 고르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물어봤기 때문에 햄버거와 음료를 동시에 고를 거죠.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3 곱하기 2의 6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 이거를 사실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면 햄버거가 A, B, C 타입이 있고 음료수가 1번, 2번이 있다라고 하면 A에서 1, 2번을 선택한다, B에서 1, 2번을 선택한다, C에서 1, 2번을 선택한다에 의해서 6가지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수용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수용도로 그림하는 건 아니라서 이따가 다른 문제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확인 문제 나왔던 거고요. 확인 문제네? 미안해. 필수 문제 5번 이게 아니네. 자, 초록, 보라, 연두 세 종류의 티셔츠. 티셔츠가 3개. 바지가 4개죠?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티셔츠와 바지를 같이 입고 나갈 거죠. 동시에 입고 나갈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얘네를 곱할 거고요. 여기 2가지가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가 같긴 하네. 이거 오늘 문제를 못 봤네. 네. 똑같네. 자, 6번을 갑니다. 6번은요. 서울에서 대전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으로 갈 거예요. 그니?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미리.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경우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 지나간 진영은 다시 가지 않는다. 뭔 소리야? 어떻게 다시 가? 문제 2개가 다르다. 이씨, 한 줄 더 걷어. 주영이 거는 여기 한 줄 더 있네? 서로 대전 4가지라네? 그치? 그래서 주영이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2일 거고요. 위에 있는 나머지 학생들은 다 4 곱하기 2, 3 곱하기 2죠? 그래서 우리는 6가지라고 답을 쓰시면 되고, 주영이만 8가지라고 쓰시면 되죠. 왜냐면 서울에서 대전과 부산을 갈 거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거쳐간 길은 다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전혀 다른 건 없어요. 사실 상관이 없고요. 필수 문제 7번. A, B 주사위를 동시에 담을 때 A는 짝수의 운이 나오고 B는 6의 약수의 운이 나온다. 자, A가 짝수가 나온다는 건 A에서 2, 4, 6 중에 하나, B에서는 1, 2, 3, 6 중에 하나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A가 취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3가지, B가 취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4가지, A와 B는 동시에 이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곱해서 우리는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됐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케바케 이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할 건데, 줄 세우기고요. 줄 세우기고 얘네를 할 겁니다. 그러면 n명 줄 세우기는 사실 원래는 이거죠. 첫 번째 자리, 즉 첫 번째 자리에는 우리는
n명이 있으니 n명 중에 아무나 한 명을 갖다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n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고. 자, 두 번째 자리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앞에서 한 명을 갖다 끌어다 썼으니까 n-1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자리에 앉혀야 되는 상황이죠. 그니? 그러면 세 번째 줄에는, 세 번째 자리에는 앞에 두 명을 줄을 세운 상태니까 이제 n-2명 중에 줄을 세울 겁니다. 그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가져서 마지막 n-1번째 자리와 n번째 자리까지 가시면 2명, 1명만 남겠죠. 됐어? 그래서 우리 n명 줄 세우기의 경우의 수는 뭐라고 하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의 형태로 쭉 가셔서 2 곱하기 1까지 하는 거를 우리가 n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 녀석을 오니 갑자기 n 팩토리얼로 이루겠다. 알겠어?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너네가 좀 익숙해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야. 지금은 안 쓰도 사실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너희들 어차피 객관식 시험 보잖아. 집에 학교에서 서술형 보진 않잖아. 그렇다면 물론 이제 기말고사에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사실 여기 기말고사구나. 범위가 젠장. 중간고사에 안 보는 기말고사. 그렇구나. 얘는 서술형 보지. 기말고사 범위죠. 슬퍼지네 갑자기. 이거 서술형 보면 개판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 n 팩토리얼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용어를 알 필요가 사실은 없다. 다만 그냥 좀 익숙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우리는 n명 중 r명 줄 세우기를 배울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부터 들어서 정리를 할 거고요. 됐니? 10명으로 할까? 10명 중 3명 말고 4명 줄 세워봅시다. 그렇지? 그러면 자리는 4자리. 1번 자리, 2번 자리, 4번 자리, 4번 자리가 있겠죠? 됐니? 그러면 10명 중 4명을 줄 세울 거니까 첫 번째 자리는 10명 중에 10명 아무나 갖다 쓰시면 되겠지? 두 번째 자리는 9명 중에 1명을 갖다 쓰시겠죠? 1명 갖다 쓰셨으니까 2명 썼으니까 8명, 그 다음에 7명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얘네를 곱하시면 우리가 뭐한다?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거다 이거죠. 됐니? 이걸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n명 중에 r명 줄 세울 거니까 첫 번째 자리가 n명 중에 쓸 거고, 두 번째 자리가 n-1명 중에 쓸 겁니다. 됐니? 세 번째 자리는 n-2명 중에 줄 테겠죠? 그러면 쭉 가셔서 R번째 자리에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R번 자리 뭐라고 쓸까? 뭐라고 써야 될까요? 봐봐. 10명 중에 4명을 쓸 거니까 10, 10, 9, 8, 7 하면서 4명을 줄 세울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3명을 뺐죠. 앞에 3명을 줄 세웠으니까. 그러면 R명을 줄 세울 거면 밑 앞에가 R-1명만큼을 줄을 세워야 되니까 걔네가 빠져나가야 되죠. 그러면 N에서 R-1을 빼야 돼. 이해돼요? 다음에 이해돼 뭔 소리지? 끝에 오는 라인은 4명을 줄 세웠기 때문에 앞에 3명을 이미 줄을 세운 거잖아. 네 번째 줄에는. 네 번째 줄에 사람을 갖다 쓰려고 하니 앞에 3명을 이미 줄 세운 상태죠? 그래서 3명을 뺀 거잖아. 그치? 그러면 R번째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R-1명을 줄을 세운 거겠죠? 여기까지 애들? 그러면 N에서 R-1을 빼야겠죠? 이해 안 되는 거야? N에서 R-1을 뺀다? 이해됐어? 도와도 이해되는 거야? 얘나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N에서 R-1명을 빼면 N-R 플러스 1명이 됩니다. 됐어? 됐니? 그러면 이거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녀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녀석을 NPR 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녀석의 이름은 커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N 커뮤테이션 R이라고 읽어요. 정확하게. 그냥 NPR이라고 부르는 뭐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냥 NPR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N 커뮤테이션 R입니다. 그치? 여기까지 해도요? 그래서 원래 고등 과정에서는 n 팩토리얼하고 npr을 갖고 순열이라고 얘기해요. 순서를 갖고 나열합니다. 알겠니?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책에서 보게 될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팩토리얼과 n 퍼뮤테이션 R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사실 이 내용을 또 배우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실 중등 교과서에는 저기 써있는 N명 중 R명 줄 세우기를 저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설명하는 책은 없어요. 별로 없어. 이런 것들은. 그냥 뭐라고 써야 되나? 책들 보면 어떻게 써있어? N명 중에 2명을 뽑으면 N 곱하기 N-1이다. N명 중에 3명을 줄 세우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다. 라고만 쓰고 말았죠. N명 중에 R명 줄 세우는 방법에 대한 아예 안 써있어요. 사실은 아예 안 써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일반화시키면 아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NPR이라고 일반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순열에 대한 줄 세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필수 문제를 봅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서를 한 권씩 책꽂이에 나란히 꽂는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4권이죠. 됐니?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4명을 줄 세우는 거야 그냥. 알겠니? 책이 다른 거? 이것도 다르네. 이건 1-1번 문제다. 영어? 됐지? 아닌가? 내가 지금 책을 잘못 보고 있구나. 주영이 책은 1번이고 너희들 책은 1-1번이야. 미안해. 다른 사람들 학생들은 1-1번 문항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갖고 있는 책의 권수는 4권이에요. 종류가 뭔지는 별로 궁금치는 않아. 다 다른 새끼니까. 그래서 이 4권을 꽂을 거니까 결국 4권을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고 4권을 줄 세우기 때문에 너희들은 4팩토리얼을 할 거라는 거죠. 즉, 뭐한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경우에서는 24가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이거는 사실 수영도로 그릴 수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자,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수학을 꽂아도 되고, 그 다음에 사회를 꽂아도 되고, 영어를 꽂았으면 수학하고 사회를 꽂을 수 있을 거고, 수학을 꽂았으면 영어하고 사회를 꽂을 수도 있고, 사회를 꽂았으면 어떻게 돼요? 영어하고 수학을 꽂아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오는 게 국어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고 수학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올 수 있는 애들이 몇 가지다? 4가지다.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3가지다.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2가지다. 수학 다음에 사회 꽂아야 되잖아요. 사회 다음에 수학 꽂아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조건 1가지다. 그래서 수형들을 봐도 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됐지? 근데 수형도는 반드시 그려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수능 문제, 누나한테 얘기했잖아. 이걸 배우시면 수능도 풀 수 있다고. 수능에 나오는 경우의 문제도 풀 수 있는데 수능 문제 중에서 사실 더럽게 어렵다. 막 4점짜리 확률 통계 문제다 라고 하면 세는 거예요. 노가다. 경우를 나누어서 세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게 어려워요. 세려면 빡치거든요. 세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웃하여 줄 세우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필수 문제 2번에서 얘기하는 건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5명이 있는데, 됐니? 그 중에 2명이 이웃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됐어? 근데 이웃한다의 개념이 뭐죠? 이웃한다의 개념.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웃했으면 좋겠어. 됐니? 그러면 A, B를 이렇게 세워도 이웃한 거죠. 근데 B, A로 세워도 이웃한 거죠. 맞니? 이해돼 여기까지? 그러면 이 새끼들은 한 몸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한 몸이고 이렇게 한 몸이야. 그러면 나머지 3명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3명을 CD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됐어? 그러면 이 덩어리에 C, D, E를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서는 4팩토리얼이야. 그런데 우리 뭐 한다고? 얘네 덩어리를 포함해서 줄 세우려고 하면 4개의 그룹을 그냥 줄 세우면 4팩토리얼일 텐데 A, B도 이웃한 거고 B, A도 이웃한 거죠. 됐어? 굳이 얘기하면 요 안에서 얘네들이 줄을 다시 쓴 거지. 이 그룹 안에서.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를 하죠. 됐니? 그럼 여기서 좀 변형해서 이렇게 봅시다. 자, A 있고요, B 있고요, C 있고요, D 있고 E 있어요. 됐니? 연결됐어? 그러면 A, B, C가 이웃하게 만들어 볼게요. 하나 더 있어야겠네. 6명. 됐니? 그러면 우리는 A, B, C를 묶겠죠? A, B, C를 한 세트로 묶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을 갖고 D, E, F로 놔둬요. 됐니? 이해됐어? 그러면 몇 개의 그룹이냐면 4개의 그룹이 생긴 거죠? 얘네들은 각각의 다른 그룹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렇지? 그럼 얘네들 줄 세워. 4팩토리얼이죠? 즉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됐니? 근데
얘네들 안에서 A, B, C가 이웃하다라고 하는 건 A, B, C가 붙어 있는 거니까 꼭 A, B, C 있어야 돼? A, C, B 있으면 안 돼? B, A, C 있으면 안 되고 B, C, A 있으면 안 되고 B, C, B, C, A 있으면 안 되고 C, A, B도 되고 C, B, A도 되겠죠? 결국은 뭐 하냐면 이 안에서 이 새끼들끼리 다시 줄을 쓰는 거죠. 여기다가 3팩토리얼 7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한다.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 6명 중에서 3명을 이웃하게 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146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변형한 김에 계속 우리가 좀 더 가야 돼요. 변형한 김에 자, 5명 중에 2명이 이웃해서 우리 경우의 수를 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정의를 안 했네? 4 곱하기 3 곱하기 2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 이 팩토리얼 배우고 쓰는 거 같아요. 그래서 48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5명 중에 2명이 이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A랑 B가 싸웠어. 이 새끼 같이 줄 안 쓸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 중학교 버전은 이거예요. A, B가 이웃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전체 줄을 다 세운 경우의 수에서 A, B가 이웃한 걸 빼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A, B가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풀라고 하면 5팩토리얼 즉 120이에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하면 120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이웃한 것들은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라고 했습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2 곱하기 1에서 48이라고 보겠죠. 됐어? 그래서 72가지가 A,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기 봐요. 이번엔 A, B, C가 싸웠어. 그래서 A, B, C가 이웃하지 않게 하면 원래 6명 중에 사는 건 6팩토리얼이잖아. 그치? 얘네들 이웃하게 줄 세우는 건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잖아. 됐어요? 6팩토리얼은 720개고요.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144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치? 안 돼,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A와 B가 C가 이웃한 거죠. 이 경우에서는. 뺐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오면 뭐 얼마냐? 576인가요? 576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A랑 B가 이웃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B와 C가 이웃한 경우고 C와 A가 이웃한 경우가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A와 B가 이웃한 거 또 빼요. B가 C와 이웃한 게 또 빼요. C와 A가 이웃한 걸 또 빼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A와 B가 이웃한 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앞에 C가 있거나 뒤가 C에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못 풀어. 그러면 3명짜리는 3명이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부터는 종류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안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동네는 안 나와요. 목동 가면 봅니다. 그래서 이때 좀 다른 방식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면 A, B, C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D와 E, F를 줄 세웁니다. 됐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3팩토리얼이 될 거고 6가지가 되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6가지. 여기까지 됐죠? 이 6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하고 B하고 F가 줄을 쓴 거죠. 됐지? 그 다음에 요런 자리들 있죠. 이런 네 자리가 생기고 이 네 자리에다가 뭐 하면 돼요? A, B, C를 줄 세우면 됩니다. 됐어? 이해돼? 그러면 A, B, C를 줄 세운다고 할 때 A, B, C를 줄 세운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네 자리 중 A, B, C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니? 그러면 얘는 1번 자리고 얘는 2번 자리고 얘는 3번 자리고 얘가 4번 자리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애가 B가 있고 C가 있을 때 얘네가 어떤 자리를 선택을 할 건지 생각해 볼 거야. 됐니? 그러면 A는 네 자리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거고요. 됐어? B는 세 자리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겠죠. 여기는 이 번호대로 있는 것 중에서. 됐어요? C는 두 자리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얘네를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24가지. 원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4개 중 3개를 선택을 해서 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죠. 4P3이라고. 됐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 녀석들 3명이 같이 줄을 안 쓰려고 하면 얘네를 줄 세우고 얘네를 줄 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6 곱하기 24 이렇게 씁니다. 144. 똑같죠? 옆에 이웃하게 줄 세우나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나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왔는데 이 문제에 하나가 똑같이 나온 거고요. 이웃하게 줄 세운다고 해서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이웃하지 않게 나온다고 해서 6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6명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경우는 사실 달랐잖아. 2명 이웃하게 쓰는 건 48가지고 이웃하지 않게 쓰는 건 72가지죠. 얘도 똑같이 풀 수 있거든요. 얘도 똑같이 A, B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럼 CD 먼저 세웁니다. 얘도 똑같이 CD만 이렇게 세울 거니까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6이죠. 그러면 얘네 CD2를 배웠으니까 얘네도 똑같은 상태에 3개 생기고 여기 4자리가 이제 남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됐니? 그러면 A는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B는 3개 중에 선택 하나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가 선택하는 경우가 4가지, C가 선택하는 경우가, B가 선택하는 경우가 3가지.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될 거냐면 4P2라는 녀석이고요. 얘는 12가지입니다. 얘네 줄 세운다면 얘도 줄 세워야 되니까 이 녀석은 줄을 펴요.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원래는 이 방식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왜? 이 방식은 2명이 이웃하지 않을 때만 쓸 수 있는 짓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뭐야? 3명이 이웃하지 않든 4명이 이웃하지 않든 언제든 쓸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안 되시면 이걸 먼저 해야겠지만 원래는 이웃하지 않은 거. 그래서 먼저 이웃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새끼 셋을 줄 세우고 나머지 그 셋을 줄 세운 다음에 그 사이사이와 앞뒤의 자리를 세서 각 자리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보시고 그 중에 3명이 줄 세울 건지 4명이 줄 세울 건지에 따라서 얘네들의 자리를 선택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녀석과 앞서 줄 세운 녀석을 곱하시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됐어? 이거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쓰는 게 좋아요. 이거 안 쓰시면 힘들어. 그러면 이걸 안 쓰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푸는 거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운 거랑 고등학교 배운 게 또 달라지는 거야. 괜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3명이 이웃하지 않은 게 나와. 2명이 이웃하지 않은 건 아예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볼 수 없는 애. 그러니까 중학교 때 2명짜리만 배웠어. 이렇게만 배웠어. 고등학교 가니까 안 되는 거야. 못한다고 했잖아. 아까도 빼는 거. 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저렇게 보는 방식에 대한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관련성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릿수 수액입니다. 자릿수만 넘겨봐요. 자, 일단은 그냥 먼저 설명부터 할게요. 자, 1부터 2, 3, 4, 5에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개의 숫자 카드가 있다고 하시죠. 이 녀석을 배열해가지고 두 자릿수 만들 거예요. 됐니?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11자리 중에 5개 중에 하나 쓰겠지? 카드니까 똑같은 새끼 없잖아요? 맞지? 그럼 1의 자릿수에는 뭐 할 거예요? 4개 중에 하나 쓰겠죠? 20까지. 맞지? 그러면 세 자릿수 만들 거예요? 그럼 뭐 할 거냐? 5, 4, 3이겠지? 60까지 가라고 그랬지? 3이 이해돼? 조용히 이해되는 거? 그런데 6자리가 되시면 만약에 여기다 숫자를 하나 추가시키면요. 됐니? 얘를 추가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를 바꿔야지. 그럼 얘를 숫자를 만약에 하나 추가시키면 얘가 뭘로 변하는 거냐면 6 곱하기 5로 변하는 것 뿐이고 얘가 모아주면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변하는 것 뿐이지. 맞아요? 근데 이렇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를 추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됐어? 얘 두 자릿수를 만들 건데 우리 갖고 있는 카드 6개니까 6 곱하기 3이 6 곱하기 5냐? 아니라는 거죠. 10의 자리에 0이 오면 두 자릿수가 아닌 거지. 한 자릿수 적고 0, 1 써 있으면 1인 거죠. 0, 3 써 있으면 3인 거죠. 두 자리라고 하면 0이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자리에는 6개였지만 하나는 빼야 돼. 두 번째 자리에는 0이 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5개 그대로 오면 된다고. 그럼 세 자릿수가 되면 첫 번째 0을 뺐지만 두 번째는 다시 0을 갖다 집어 넣을 거라서 여기서 썼지만 0을 하나 추가될 거니까 또 5개가 될 거고. 그런데 여기서 2개의 카드를 소비했기 때문에 1의 자릿수는 4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25개, 얘는 100가지, 얘는 30까지 했고, 얘는 120까지 했겠죠. 뭐가 좀 달라져. 0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냐에 따라서 경우가 좀 달라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필수 문제 3번은 그냥 하시면 되겠네요. 두 장을 뽑아서 만들 거예요. 5 곱하기 4에 20입니다. 됐니? 세 장을 뽑아서 만들 거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에 60까지 할 거예요. 됐어? 근데 필수 4번에 대한 거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0, 1, 2, 3 4개가 있죠. 됐니? 그럼 두 장을 뽑아서 두 자릿수를 만들 거예요. 면 우리는 뭐 한다고? 첫 번째 자리에 얘 빼고 3개 중에 하나 와야 되는 거죠. 됐니? 그럼 하나 썼으니까 하나가 빠져나가지만 0을 또 쓸 수 있으니까 또 3개 중에 하나 오겠죠. 9가지. 됐어요? 세 장을 뽑을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3개밖에 못 오는 거, 두 번째 자리에 3개밖에 못 오는 거 똑같은데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는 2개만 뺀 2가지는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18가지가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원래 뒤에 조합 나가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금방 배울 내용이 아니에요. 일단 숙제는 주영이를 제외하고는 138페이지까지요. 개념편. 알겠지? 주영이는 46페이지까지 해보세요. 알겠지? 더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더 다른 얘기를 더 할 거라 지금 여기서부터. 원래 이렇게만 배우고 끝날 게 순열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문제요. 자, 우리 ABC 줄 세우는 것만 배우셨잖아요. 근데 사실 뭐 알파벳을 나열한다의 개념을 보시면 A, B, C, D, E가 아니라 이거 나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몇 가지일까? 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는 아닐 거란 말이죠. 왜 2는 D인데? 위에 거 밑에 거를 하는 방식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요. A1이 있고 A2가 있다고 생각해요. A1과 A2가 있으면 그냥 줄 세우면 되죠. A1과 A2가 다르다고 하면. 됐니? A1과 A2가 다르다고 하면 줄을 그냥 세우면 될 거니까 원래는 5팩토리얼. 즉 5, 4, 3, 2, 1일 겁니다. 됐지? 근데 A1과 A2는 실제로 같은 거죠. 됐니? 그럼 A1, A2를 세워도 되고 A2, A1을 세워도 되죠. 그럼 A1과 A2의 위치를 바꿔도 똑같은 녀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A1과 A2를 똑같은 녀석으로 봐야 되니까 이 녀석을 2로 나눌 거예요. 정확하게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그냥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2 팩토리얼로 나눈다고 볼게요. 이건 좀 있다. 왜 2 팩토리얼을 보는지. 일단 여기까지 해요. 어차피 A1, A2나 A2, A1이랑 같은 새끼니까. 그치?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면 얘하고 다른 새끼를 볼 거죠. 일단 얘와 얘를 다른 녀석으로 볼 겁니다. 그렇죠? 전체 개수는 몇 개냐? 7개인가? 그러니까 원래는 7팩토리얼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자, 얘를 나눌 거예요. 뭘로 나눌 거냐? 자, A1, A2, A3가 있으니까 A1, 2, 3를 배우라든지 A3, 2를 1, 3, 2를 하든지 그 다음에 2, 1, 3든 2, 3, 1이든 3, 1, 2, 3, 2, 1 다 같은 걸로 해야 되죠? 결국 얘는 뭐니? 얘는 줄 세운 거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뭐로 나눠야 돼? 3팩토리얼로 나눕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얘네들 바꾸면 똑같은 녀석으로 보니까 2팩토리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2팩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왜 이걸 가르쳤냐? 중학교에서는 사실 A, A, B, C, D 이거 줄 세우는 거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와요. 자, 여기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원래는 어떻게 푸시냐면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라고 할게요. 여기서 2점으로 가는 거 하나고요. 여기서 2점으로 가는 거, 여기서 2점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여기서 2점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없고, 여기서 여기 가는 건 하나밖에 없죠. 됐니? 최단 거리 갈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한 가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포인트 가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를 가는 건 이 한 가지 방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서 올라가는 거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일로 오는 방법의 가지수는 이렇게 돌아온다 두 가지, 이렇게 돌아온다 두 가지죠. 됐니?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여기서 올라오는 건 이렇게 올라와서 한 가지, 이렇게 올라와서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얘하고 얘를 합친다죠. 됐습니까? 그럼 얘하고 얘도 합칠 거고요. 얘하고 얘도 합칠 거고요. 얘하고 얘도 합칠 거고요. 이 녀석도 합칠 거고요. 얘네들도 합치고요. 얘네들도 합치고요. 이것도 합치고요. 이것도 합치고요. 이거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47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2, 3, 4, 5까지는 똑같을 거고 3 6이잖아 병신 잘못 썼네? 얘가 10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 합치니까 얘도 10이고 얘가 15고 얘가 20이고 35네요 잘못 썼어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길이 35m 라고 세줘요.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하는 방식. 여기까지 됐죠? 됐어? 근데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오른쪽으로 4번 갈 거고 위쪽으로 3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4번 가는 화살표하고 위로 3번 가는 화살표를 줄 세우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올 거야. 얘를 줄 세울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1 곱까지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로 할 겁니다. 그치? 다 같은 놈이죠? 다 같은 놈이고요. 맞지? 그러면 얘네들 뭐 할 거야? 4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1로 하는 거야.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얘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하는 겁니다.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얘하고 빠지죠. 맞지? 얘하고 빠지죠. 서로 다 돼요. 맞지? 이렇게 구해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너희들한테는 다 이렇게 숫자를 더하라고 하죠. 물론 지금 이 정도 되면 더해도 돼요. 한 칸만 양쪽으로 더 늘리면 빡칩니다. 한 칸만 늘려도 빡쳐요. 근데 얘는 한 칸 더 늘려봐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 더 늘어나는 거고 여기 하나 더 늘어난다? 그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에 8, 9가 생겨. 9가 앞이잖아. 9, 8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뭐 생기냐면 여기 안에 5가 하나 끼겨들 거고요. 여기 안에 뭐가 하나 끼겨들 거예요? 4가 하나 더 끼겨들겠죠? 맞아?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털어버리죠. 얘랑 저는 2예요. 그럼 126까지죠. 맞지? 계산하는 거 별거 없어. 그냥 어차피 다 약분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숫자는 쓰기만 더럽게 많이 쓰는 거지 다 약분해서 다 날아가요. 그런데
이거를 세서 이만큼 늘리면 결국 어떻게 된다면 여기가 126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 더 중요한 건 더하다가 실수도 해.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같은 거 있는 줄서 여기를 하는 거고요. 별거는 없습니다. 뭐 한다? 중복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 줄 세운다고 생각하고 중복되는 애들 줄 세워서 나누고 중복되는 애들 줄 세워서 나누시면 끝입니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됐어? 이거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푸셔도 가능하십니다. 알겠지? 물론 이 문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겠죠? 자, 그래서 전원책은 어디까지 해보라고 말은 했는데 내가 안 적었네? 어디 있지? 펜 적어놔야 되는데 원래? 몇펜 어디였어? 어쩔 수 없다. 샤프로 일단 쓰자. 그래서 개념편은 하나는 146 이건 주영이 거 다른 한 분은 138 이거 상어편 아이씨 아까 내려버렸네 유형편 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86까지 하시라고 했거든요. 주영이 빼고. 그래서 87부터를 해오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것까지만 볼 거니까 94까지만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주영이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98페이지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99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것만 할 거라 99부터 일단 103하고 주영이는 중간에 피타가 있잖아. 잠깐 건너뛰고 경우의 수에서는 123에서 기본적인 문제 127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